자유한국당이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권력 다툼의 내홍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작 지역 의원들은 당내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에 지방 소멸이 걱정이지만 노인 인구가 많은 일부 농촌에선 고도 성장기 때만큼이나 성장률이 높아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립희망원 직원들이 신규 생활동이라는 특정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인들에게 끔찍한 인권 유린을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에 친절 안전 도우미 등이 등장해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내려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직까지 대구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지만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 예상되고요. 경북 북부 지역은 낮에, 그 밖의 지역은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대구 20도, 안동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대구가 25도, 안동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 또 평년보다도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초여름 더위는 오늘도 쉬어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선 이후 새로 출범한 정부의 각종 정책과 인사가 호평을 받고 있는 반면 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권력 다툼의 내홍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출신 의원들은 아무런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의 국회의원 12명 가운데 7명, 경북은 13명 전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대구 경북이 이번 대선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50%에 육박하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보인 덕분에 보수 정당의 체면을 그나마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 당내 권력 재편기의 내홍이 격해지면서 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 의원들은 당 내분 수습이나 당 지도부 선출 논의 과정에 전혀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로 거론될 만큼 중량감 있는 의원도 없고 일각에선 한국당이 떨쳐내야 할 친박 세력으로 치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구는 전원이 초재선 의원으로 오는 7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거치더라도 중앙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정치를 아직 못 찾았잖아. 망해야 되지. 우리 당은 진짜 문제 많아. 우리 당은. 오랜 시간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뒤바뀐 지역 상황은 TK 의원들의 존재감과 역할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대구에서 이게 새로운 의미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협치의 모델을, 대구식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대구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지만 중앙에서도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압도적인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는 지역의 국회의원들. 지역의 정치 색채가 다양해진 만큼 제대로 된 보수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공멸하고 말 것이라는 현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최근 대구 수성구청의 계약 관련 비리 의혹 잇따라 보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국고보조사업까지 수성구청이 수의계약을 편법 이용했고 서류까지 조작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해 말 청소년 수련관 기능 보강공사라는 이름의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무대 조명 등 공연장 환경 개선을 포함해 8개 분야 공사에 2억 원의 국비가 지원됐는데 참여한 8개 업체와 모두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기준을 초과한 4,600만 원짜리 공사의 경우 여성이 대표인 업체와는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적용해 A 업체에 맡겼습니다. 4,700만 원짜리 무대 조명 공사 역시 같은 규정을 이용해 또 다른 여성 대표 업체에 맡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공사와 관련해 허위 서류까지 꾸몄다는 것입니다. 실제 모든 공사는 지난해 11월 끝났지만
계약 관련 서류에는 12월 중후반까지 이어진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인데도 미리 특정 업체에 공사를 주고 뒤늦게 계약서를 꾸민 수성구청은 이런 허위 사실을 공시까지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미 잘못되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더 드릴 수는 없어요. 그 문서를 작성한 실제 담당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나 공전자기록 위작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A업체는 비슷한 시기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도 따냈는데 역시 여성 대표라는 이유를 내세워 5천만 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성구청은 왜 계약서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됐는지, 어떤 이유로 특정 여성이 대표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남발했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사들의 수주를 실적에 따라 제한한 경북 적 6개 건축사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천과 칠곡, 청도 등 경북 적 6개 건축사회는 이른바 총액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대부분 회원들의 수주 금액이 일정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이미 금액을 채운 회원들의 수주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새로 협회에 가입한 회원들은 일정 기간 수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는 이제 지방의 소멸을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합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가 많은 일부 농촌에서 고도 성장기 때나 있던 높은 성장률을 보여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고령화된 농촌은 통상 성장이 멈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수도권은 성장을 독점하며 농촌의 젊은 층까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 인력 공급이 또 필요해야 되고 또 물류비의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또 소비지가 또 있어야 되니까 이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 이제 많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통념을 뛰어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지자체 가운데 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50% 이상 웃도는 초고성장 시군이 35곳이나 됐습니다. 영천시 등은 특별히 제조업의 비중과 성장 기여도가 높았고 문경시는 제조업과 함께 관광과 숙박 등 서비스업이 상당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청송과 봉화는 농산물 가공과 유통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가 잘 작동했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의 남다른 고성장은 전략산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꾸준한 지원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책 수단에 의해서 충분히 고령화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거나 또는 상쇄할 수 있다라는 게 다만 가임 여성을 붙잡을 수 있는 서비스업과 고용률이 높은 전통 제조업 비중을 높이고 농촌의 6차 산업화는 더 강화해야 지금의 고성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산업연구원 측은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의 시내버스에 친절 안전 도우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교통약자들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역할인데 지금은 사라진 과거 버스 안내양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시내버스 승강장. 버스를 타려는 승객이 노선을 찾자 노란 조끼를 입은 안내 도우미가 버스 번호와 배차 시간을 알려줍니다. 지금 107번이 10분 있으면 와요.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후 버스가 도착하고 안내 도우미가 승객들의 승차를 돕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택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승객이 모두 타고 난 뒤 차에 오른 도우미는 어르신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 옮겨주거나 빈자리를 안내해줍니다. 지금은 사라진 옛 버스 안내양의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도우미 6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심 노선의 시내버스에서 노인과 장애우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돕고 있습니다. 포항 시내버스인 코리아 와이드 포항이 한시적으로 시범 운용하고 있는데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하면 좋지, 타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 같은 할머니는 더 좋고. 버스 회사는 안내 도우미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대중교통에 대한 이미지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절 안전 도우미를
운영해보고 그 반응과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을 때는 더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는 이번 시범 운용에서 반응이 좋을 경우 포항시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 본격적으로 도우미들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형 유통기업과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이 미흡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7년 동안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회의는 각 구청별로 평균 4회 정도 열리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회의 횟수가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수준입니다. 경실련은 회의 내용도 유통기업 간의 상생이나 전통시장 보존 방안 등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유린의 현장 대구 시립희망원 비리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저희는 희망원 안에서 잇따라 벌어진 폭행치사 의혹 사건을 방송 사상 최초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런 폭행치사 의혹 사건들은 저희 취재진의 취재 결과 희망원 안에 있는 신규 생활관이라는 특정한 곳에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립희망원은 노숙인 재활시설과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체장애인 거주시설 등 4개의 시설로 나눠 생활인 1000여 명을 거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원 내 많은 건물 가운데 외부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신규동이라 불리는 신규생활관. 희망원 내 자체 규율을 어기거나 처음 희망원에 입소하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이곳은 생활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생활인들은 온갖 폭력과 가혹행위, 인권 침해 행위가 이곳에서 자행됐고 일부는 맞아서 숨지기까지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옥보다 더 끔찍한 곳이었던 셈입니다. 그 안에는 자정은 누구나 업무 잡은 나야. 자정은 반기 때문에 업무 한다고요. 그 안에 맞은 눈이도 맞은 붙이지. 그게 자자야 이거 뭐지. 신규 생활관에는 징벌방인 1.5평 규모의 독방도 운영됐는데 10여 명의 생활인들이 갇힌 채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생리 현상조차 독방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실제 검찰 수사 결과 생활인 302명이 독방에서 평균 11일 동안 불법 감금된 사실이 확인돼 관계자들이 감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정 많이 때는 열men gem마 거기에 밤에 못 누워가지고 자정 오해 자요. 그게 뭐마 어찌는 뭐 솔직히 뭐야 정한다고. 희망원 측은 자체 규정을 만들어 위반자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 독방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규정집에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걸 처에 만들 때 그때 당시에 생활인 대표들하고 직원들 전체하고 모여서 공청회를 통해서 만들었던. 천주교 재단이 운영했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권 유린도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2015년 10월 희망원의 한 직원이 생활인을 창고로 데려가 재미삼아 경품 사격용 공기총에 고무탄환을 장전해 쏘기도 한 것입니다. 당시 생활인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 수준이나 희망원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갈 곳 없고 소외된 힘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희망원. 그러나 그들에게 그곳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절망의 공간이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조선시대 경상도 관찰사의 근무지인 경상가명이 제작한 목판 영영장판이 일반인들에게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돼 있던 목판이 지역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한자 한자 공을 들여 새긴 경상가명 목판인 영영장판이 지역민들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맹자 언해와 주역 언해 등의 경서와 사서, 문집과 병서에 이르기까지 글씨 한 획마다 유교의 정신을 알리기 위한 각수들의 정성과 혼이 오롯이 깃들어 있습니다. 문예부흥기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영조 정전년권이 많고 그다음에 또 19세기 것이 많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그 존재를 찾지 못했던 경상가명 모판 4천여 장이
서울대 규장각 수창고에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이후 대구시와 경상북도 관련 전문가들이 2년여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다음 달 19일까지 이어지는 전시회에는 규장각에서 빌린 영영장판 4점과 목판본 서책 150여 점, 전라 가명에서 제작한 완영장판 등이 전시돼 조선 후기 출판 문화의 수준과 경량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찍었던 그런 목판을 보니까 좀 반가운 것도 있고 괜히 아는 거 나오면 좀 더 기분도 좀 좋고 막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공부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영영장판의 활용을 위해 3D 프린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남의 17세기에 꽃을 피웠던 그 출판 문화가 다시 한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러한 후속 작업들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영영장판의 적극적인 활용은 지역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지역 문화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꽃피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해외 환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대구를 찾은 해외 환자가 2만 1천여 명으로 2015년보다 62.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수도권 중 최초로 2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3위였습니다. 대구시는 인프라 확대를 구축하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으로 수요층을 다변화한 노력의 결과라고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은 여성은 올 4월까지 2,9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00여 명에 비해서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취업한 전체 여성 5,900여 명 가운데 정규직 비율이 84%로 전국 평균 69%보다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는 임신과 육아 등으로 장기간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 굿잡버스를 운영한 것 등이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오늘 오후 2시 대구 시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장애인 취업박람회에는 대구은행과 동산의료원 등 지역의 41개 업체가 참여해 1:1 상담과 면접을 통해 신규 채용을 하고 다양한 취업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행사에는 40여 곳의 구인업체와 700여 명의 구직 장애인이 참여해 52명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대구시는 금융과 일자리, 복지 관련 상담을 한자리에서 해주는 민생 현장 상담회를 오늘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내당 일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이곳에서는 대구시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 직원들이 높은 이자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지원책을 안내하고 채권 추심과 신용회복 지원 상담을 해줄 예정입니다. 또 전문 직업상담사가 일자리 알선을, 사회복지사가 각종 복지제도 상담을 해줍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직까지 대구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지만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이 비는 앞으로 점차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20mm가량 예상되고요. 경북 북부 지역은 낮에, 그 밖의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다가 차츰 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예년보다 높습니다. 대구 20도, 청도, 영천 1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은 25도, 상주 26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6도,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